형이하학적인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같이 워낙 다양하셨고 말로만 하면 무슨 말씀도 조금 어디 안 와닿을까 싶어서 프레젠테이션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이건 교수님께 처음에 아치라고 하시는데 알 발음을 정확하게 안 해주셔서 아치가 뭘까? 그러니까 일단 양아치라는 걸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양아치라는 말은 거지를 속되게 일컫는 말,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량배를 일컫는 말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은 날라리. 날라리와 양아치의 차이점도 발견했습니다. 양아치는 놀기도 하고 공부도 안 하는 사람들을 양아치라고 부르고, 날라리는 공부도 좀 하고 잘 노는 사람들을 또 날라리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좀 한숨이가 건달, 깡패가 좀 조직화되면 조폭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과연 양아치는 과연 어디서부터 왔느냐? 양아치는 동양아치에서 왔다고 합니다. 동양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동양아치였는데 그 동양아치에서 동자가 생략돼서 양아치로 부르고 그러다가 그것이 양아치로 굳어졌다. 그런 글을 적혔고요. 그럼 또 동양아치란 무엇인가? 동양아치에서의 동양은 그 동령이라는 말에서 시작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라는 걸 또 발견했는데, 동령이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어떤 작은 종을 흔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동령. 그래서 예전에 그 마을을 돌면서 시주하던 종들이 작은 종을 흔들면서 동령하면서 그 복을 빌어주고 곡식을 얻었다라는 데서 동령이 생겼고, 이 동령이 마을에서 곡식을 얻는다에 동령과 흡사하게 들림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냥 동령 또는 동양 이렇게 혼합해서 쓰다가 아마 동양으로 발전되고, 동양하는 사람들을 중뿐만 아니라 모든 거지들까지 포함해서 동양아치로 발전되었다라고 국어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아치로 시작된 어떻게 굉장히 폭력적인 의미의 건달을 일컫는 말에서 한 가지 깨달은 건 어떻게 굉장히 종교적인, 그냥 물건을 뺏는 그런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애초에는 복을 빌어주고 곡식을 얻는 상당히 좋은 의미의 종교적 행위에서부터 야치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세대가 변해서 6.25 이후에는 이 양아치라는 말이 조금 이제 바뀌게 됩니다. 6.25 이후에 우리나라에 서양 사람들이 눈물이 많이 들어오고, 또 서양을 할 때 양,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 우리가 양키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그 서양 사람들, 양키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하는 사람, 심지어는 이제 몸을 파는 그런 양봉주까지 등장을 하면서 그렇게 서양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하는 사람들을 서양의 양자를 붙여서 양아치라고 낮춰 부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네 가지 꼭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치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린 건축에서의 아치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국어에 있는 아치라는 말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치는 결론적으로 사람을 뜻하는 정의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벗은 아치다라고 했을 때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장사치는 장사 아치에서 아가 탈락된 걸로 생각되는데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아치는 제일 처음 꼭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폭력적으로 뭔가를 뺏는 나쁜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는 반면에, 또는 동양에서 동양을 해야만 먹고 사는 어떤 빈곤층을 뜻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의미에서 복을 빌어주고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는 그런
종교인의 그런 의미도 있는 반면에 마지막으로 또 서양 사람을 상대로 구걸하는 어떤 사대주의자의 의미, 네 가지 복잡한 의미가 이 양아치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치는 사람을 뜻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현들의 한문 의미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여 함께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다. 따라서 균형을 이루지 않고서는 서로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어설프게 시작했던 그런 아치의 실제 건축에서 쓰이는 어떤 균형이라는 의미에서 비슷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왼편에 세븐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각각별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자세를 서 있게 되려면 일단은 그 세븐이 가지고 있는 중력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는 각각별이 일정한 수직 합력을 일단은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각각별 신발은 마찰력, 충분한 마찰력을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X방향의 R자인 Y방향의 R자인 그리고 Z방향의 P까지 모두 0이 되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는 경통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저보고 가짜 물량자를 한 것 같아서 실제로 1996년도에 프린스턴 대학교 물리 박사과정 논문 자격 시험에 나온 문제를 잠깐 들어왔습니다. 일본 문제에 보면은 어느 아키텍트 건축가가 아치를 만들려고 하는데 벽돌로 모타르 없이 모타르라는 것은 이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해서 이렇게 접착시키는 글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런 모타르가 없이도 아치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신에게 이제 컨설트를 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예를 들어서 물리학자나 아니면 엔지니어 할 때 그랬을 때 과연 얼마만큼 만약에 n개의 벽돌을 쌓아 올렸을 때 그 x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가장 크게 이동시킬 수 있느냐. 굉장히 고전적인 아치에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솔루션을 잠깐 살펴보면은 일단 평형 상태로 이루면서도 벽돌이 X방향으로 최대가 되려면은 그 파란 점으로 주어진 그 핀포인트 주위로 토프가 0이어야 됩니다. 물리를 듣는 분들은 아직 여기까지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토프가 다 일정해야 됩니다. 0이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수열처럼 나타내면은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냐면은 벽돌 사이의 간격이 특별한 규칙을 따라서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X1은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벽돌의 위치이고요. X2는 그 다음 위치한 벽돌의 위치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벽돌과 두 번째 벽돌은 비교적 가깝게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벽돌은 조금 멀리 떨어져서 되고 맨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그 벽돌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증가시켜줘서 이군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저런 아치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에서는 그 벽돌 사이의 간격이 적고 재미난 것은 첫 번째 벽돌과 맨 마지막 벽돌 XN의 길이는 굉장히 재미난 수학에서 시리즈로 나오는데 저 감마가 아니라 점점점입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에서 n-1분의 1 이런 수열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수학에서 굉장히 재미난 수열로 알려진 하모닉 시리즈라는 그러니까 이 벽돌에 담겨져 있는 의미 속에서 그 균형을 이루게 되려면 저런 시리즈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 시리즈는 사실은 n이 무한대로 증가하면은 수렴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오른편에 그려놨듯이 이 하모닉 시리즈는 결국에는 그 로그 함수와 그러니까
원어는 x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적분을 하게 되면 결국 로그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 시리즈는 결국 로그 함수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벽돌 개수를 무한히 증가하게 된다면은 그 길이는 L은 벽돌 하나의 넓이인데요. L 나누기 2 곱하기 로그 N이라는 표시는 수학적 표현으로 우리가 길이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화로운 그 아치지만 그 속에는 상당히 깊이 있는 수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프린스턴 교수님들이 제기가 되었는지 그로부터 4년 후 2000년에도 아치에 대한 유사한 문제를 또 내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문제냐면은 The shape of an arch is determined by the condition that each brick is held in place by normal force of its neighbor. With no need for mortar. 역시 모터는 없이 아치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각 점에서의 노멀 포스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조건을 주고 그로부터 이 곡선의 방정식을 유도해내라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벽돌이 어떤 연속된 길이만 있고 부피는 없는 그런 선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 곡선이 나온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선을 만약에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들 이공계 이사학년 분들은 많이 배우실 텐데요. 미분 방정식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를 이루려면은 x 방향으로의 노멀 포스가 같아야 되고 1번식이고요. 2번식에서 y 방향의 노멀 포스는 μg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선소 라인 엘리먼트 자체의 중력까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2번과 같은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3번식은 1번에서 나오고요. 2식과 3식을 적절히 조합을 하려면 비선형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y의 곡선 y에 대한 방정식이 나옵니다. 선형 미분 방정식은 그 해가 근해 공식 구하듯이 대부분 잘 알려져 있는데 비선형 미분 방정식은 사실 그때 달라서 어떤 규칙적인 어떤 해 솔루션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데 다양한 있어서는 적절히 좌변 우변을 이렇게 좀 매니플레이션을 하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 조건은 x가 l일 때 l은 가운데 점입니다. 가운데 점은 저기 아치에서 보듯이 그 y에는 미분치가 0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그 점에서는 최대치니까. 그 다음에 시작점을 그냥 편의상 x가 0일 때로 y가 0일 때로 하면은 밑에 그림과 같은 y, x에 대한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알파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미지수인데 또 하나의 조건을 만약에 x가 l에서 높이가 h라고 하면은 그 조건으로부터 알파를 구해냈었는데 역시 이것도 비선형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손으로는 계산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수학 컴퓨터를 이용해서 알파를 계산을 해가지고 플러스 했더니 정말로 높이는 10m, 그 다음에 그 너비는 20m죠. 결국에는 중간에 10m의 아치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